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10시에 미국에서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당연히 전 세계 그리고 주요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IRA라든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에 대립되는 부분들이 하나를 꼽자면 2차 전지 내지는 전기차, 친환경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폐지되느냐 내지는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그 유불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 중국을 견제한다 내지는 자국 중심의 제조업을 만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라든지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든 해리스든 둘 다 합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나 전략기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지율이 너무 지금 박빙이다 보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의 쏠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TV 토론회를 통해서 보다 윤곽이 잡힌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와 배터리, 그동안 힘들었지만 조금은 괜찮아지는 국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IRA와 관련된 노이즈가 더 생기면서 자국 중심의 재편 내지는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쪽의 시선이 몰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TV 토론회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반도체 업종도 같이 다뤄봐야겠죠. 칩스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는 지원법이 수혜인데 여전히 부진합니다. 수요에 대한 뭐랄까요? 걱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증시 대담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가장 핫한 이슈라면 또 TV 토론회. 네, 그렇죠. 공교롭게도 미국은 좀 밤에 열리지만 오늘 우리 아침에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일단 워낙 우열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각자가 자기 진영에 대해서 더 강화된 얘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젠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거는 예전에 두 번의 선거에서도 보시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이기고 지고 했을 때 샤이 보터들의 힘이었거든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샤이 보터의 힘이고 반대편 입장에서는 그게 역전의 이제 빌미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젠 자기네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트럼프는 경제가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해서 경제를 그렇죠. 되살리겠다는 거니까 이젠 세금 줄이고 관세는 높이고 그거를 가장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강조될 것이고 해리스는 원래 바이든하고의 정책을 이어받긴 하는데 뭔가 좀 다른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리스가 정책적인 토론에서는 유리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친환경을 그냥 강조하는 정도가 되겠고 오히려 우리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아까 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기조적으로 그쪽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미국의 강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걸로 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주제의 어젠다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가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트럼프의 태도가 바이든이나 아니면 그 전에 토론 대회처럼 상대방을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런데 뜯어먹기 작전으로 막 공격을 할 것이냐 오히려 여유를 가지면서 이끄냐에 따라 갖고 판도가 바뀔 것 같아요. 상당히 침착하면 오히려 해리스가 당황하지 않을까.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막 공격할 줄 알았더니 그렇죠. 젠틀하게 이렇게 젠틀하기보다도 그렇죠. 자기 기조를 강조하면서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은 저는 트럼프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의 해리스에 대한 스피치,
토론에서의 검사라 하더라도 이게 토론하고는 다른 거란 다르죠. 말이에요. 검사는 이제 취조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가 사뭇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그 내켓넥이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뭐 워낙 그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이 정책적인 공부들은 많이 돼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내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 그 수혜 업종에 네네. 대한 판단이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토론회가 끝났을 때 뭔가 윤곽이 잡혀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관련 업종들의 흐름들도 좀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타날 그렇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윤곽이 더 뚜렷이 잡힌다는 그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네, 그 트럼피즘이나 해리스즘이나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빅테크 트럼프는 그 감세이고 규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빅테크나 금융 쪽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이게 오늘 미국에서도 약간 반영이 됐다고 맞아요, 봐요. 간밤에. 네, 반영됐고 트럼프가 우세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예. 해리스가 우세하게 되면 친환경이 부상을 할 것입니다. 둘 다 관계 없는 거는 제약바이오하고 화장품인데 한국은 화장품이 있고 거기는 제약바이오, 우리도 제약바이오인데 이 섹터가 최근에 좀 올라왔죠. 테크가 부진한 가운데 반사 이익도 있고 모멘텀도 9월달에 있고 이래서 올라왔습니다. 한쪽이 뚜렷하면은 제약바이오 화장품 쉴 수 있겠죠. 예. 트럼피즘이나 해리스즘으로 만약에 단기적으로도 이 그 9월 18일 날그 FOMC도 있고 불확실성 어차피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은 트럼피즘이나 해리스로 확실히 간다면 최근에 올른 제약바이오나 화장품이 둘 다 괜찮다는 게 아니고 그쪽을 사는 과정으로 하면은 이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관계 없기 때문에 누가 돼도 관계 없으니까 제약바이오 화장품을 계속 핵심 코어로 가져가는 세력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9월 달이 아주 편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단기적으로는 무슨 이즘 하면은 그쪽 가면은 다른 쪽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TV 토론회 이후에 트럼프 쪽이 우세하다 그러면 빅테크라든지 뭐 은행주, 금융주, 감세와 관련된 부분이고 해리스가 우세하다면 현재의 기조, 친환경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좀 시선을 돌려서 어제 나왔었던 이제 아이폰 얘기를 해볼까요? 시장에서는 예. 내지는 뭐 언론에서는 상당히 혹독스럽게 AI 없는 AI4이다. 근데 또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스럽게 평가하고 나면 또 나중에 매출은 좀 괜찮았었던 아하, 그런 좀 아이러니도 있는데 그 아이폰 16, 즉 이 새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AI 경쟁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이 모델을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직 AI 모델이라는 거라고 할 만한 게 없죠. 10월에 업데이트 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반쪽이라는 것은 그 베타 서비스 거를 하는 것이 10월부터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9월 20일 날 개인들이 상점을 사거나 사전 예약 13일부터 해서 받은 것들은 그게 지금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AI 인텔리전스 나오더라도 영어권으로만 지금 먼저 하고 뭐 주요 국가들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봤을 때는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해를 바뀌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는 10월 중후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관계없이 애플의 실적 자체는 9월 달까지는 아이폰 15을 중심으로 한 거고 가격 인하로 했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반영돼서 나오는 10월 말에는 그 실적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쯤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AI 인텔리전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가늠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뭐 그다지 아주 실망하거나 당연히 또 아직 눈에 뚜렷하지 않으니까 뭐 아주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할 분위기는 아닌 거죠. 하지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더 윤곽이 더 뚜렷이 잡혔기 때문에 이번엔 특히나 인텔리전스가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은 뭐 AI 애플 자체의 주가가 미리 올라서 한 PER 한 30배가 넘기 때문에 지금 애플 자체의 주가는 좀 접근하기가 아주 편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여튼 윤곽이 잡히는 건 넘버적으로는 13일 이후
그다음에 소비자 반응은 9월 말, 진정한 건 한 달 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쉬운 거는 대한민국 관련된 주식들이 미리 선조정 받은 상태에서 이제 모멘텀이 상실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따름입니다. 일단 애플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하루 이제 그 제품 공개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제 판매가 되고 소비자들의 반응까지 나오려면 한 달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IT가 현재 좀 부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관련해서 이 반도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렇죠. 예. 삼전의 굴욕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왜 이렇게 됐고 언제 조금 뭐랄까요 국면 전환이 필요한지 일단 빠진 이유를 네.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난주 우리 수, 목, 금 이렇게 연달아 어저께까지 실적 전망이 낮아졌죠. 계속 3분기 낮아졌어요. 전망이. 근데 실적 전망이 왜 낮아졌을까? 결국은 그건데 전망이 낮아진 게 HBM 때문이 아니라는 거에 우리가 그렇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존 레거시 쪽 그렇죠. 그럼 기존 레거시가 왜 안 좋았을까? 그거는 결국은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쪽, 일반 서버 쪽에서 약간 온도 차는 있습니다만 어디는 미국, 어디는 중국인데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 PC나 컴퓨터, 그다음에 서버 만드는 업체들이 재고를 땡겼는데 여름 지나면서 보니까 가을을 들어가면서 보니까 더 땡기기에는 이제는 비저빌리티가 안 보이다 보니까 가격에 저항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하지만은 사실은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만은 마이크론 주가가 지난 3주 동안 연속으로 엔비디아나 아니면 시장보다 언더했어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몇 프로 세 번에 걸쳐서 올라갈 때 얘네들은 못 올라가거나 빠졌거든요. 그것이 그거를 인디케이션을 미리 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그널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어텐션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만약에 굳이 인도라든지 미국장보다 우선에 앉는다면은 이런 핑계를 주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은 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쨌든 절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 PBR로 1.2배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준이죠. 삼성전자 기준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절대 주가 과대 단기 낙폭으로 인해서 반등은 언제들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문제는 외국인 수급이 의미 있게 돌아오거나 아까 대선에서 트럼피즘으로 빅테크가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외적인 요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하더라도 지속성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말씀드리려면은 레거시가 이슈가 됐다면 레거시부터 풀어야 되는데 레거시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다른 얘기, 일시적인 겁니다. 그럼 나아질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9월 제가 날짜가 잘못됐는데 26일인지 27일인지 예,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됩니다. 8월 실적이 발표되면서 9, 10, 11월 달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삼성전자한테 하나의 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막 수정 다운을 할 겁니다. 수정 다운을 많이 해나가면서도 삼성전자의 하락률 내지는 더 안 빠지는 내성이 언제든지 갖춰지는가가 기술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10월 달 들어가서 실제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때까지가 전체적인 반등의 모색을 언제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겠고 근본적으로는 엔비디아 블랙웰 관련해서 삼성이 그 이전에 진짜 콜 났어요라고 얘기하는 방점까지 찔러준다면은 다시 언제든 7만 원 이상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7자가 아주 쉽게는 못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1.2배를 좀 터치해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건 맞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를 돌리려면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있죠.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전체적인 수요를 좀 챙겨야 되고 그리고 뭐 아까 아이폰이 좀 잘 팔리거나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퀄 뭐 신제품 출시 블랙웰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괜찮은데. 되면은 투자가들이 고민스럽습니다. 삼성이냐 하이닉스나 다시 또 선택이 하게 되거든요. 둘 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HBM을 믿고 하이닉스로 갈 것이냐, 많이 빠진 밸류에이션으로 삼성을 갈 것이냐 이런 고민에 급하지는 않지만 그 고민을 또 한번 하는 시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최근에 미국도 뭐 변동성이 노출이 됐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차트로 보면 뭐 추세가 뭐 깨지거나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네. 우리나라는 여지없이 지금 2,600이 좀 깨지고 까딱 잘못하면 또 전저점까지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네. 조정이 우리나라만의 어떤 조정 국면일지 아니면 이것도 8월 초처럼 쭉 좀 약간 네네. 스파이크로 내려온 상황인지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유동성 측면에서의 변수가 조금 최악인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보다는 추석 지나고 9월보다는 10월이 조금만 나아질 개연성에 대한 희망을 두 가지 포인트 뒀는데요. 그게 있다면은 전저점까지는 안 갈 걸 봅니다. 거꾸로 이게 안 된다면은 전저점 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금투세 연기가 아니고 시행된다면은 전저점 깨질 수 있습니다. 금투세 연기가 되면은 하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벨에서 2,400 이렇게까지 안 갈 것 같고요. 그게 한국적인 거 유동성 측면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단기채 발행이 너무나 7, 8월 달 많아서 9월 달에 스퀴즈되고 기업이 법인세 내는 것도 9월, 15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미국의 유동성이 안 좋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럼 10월 달 들어가는 새 미국은 회계 연도가 10월 달부터 시작이니까 10월 달에 첫 분기에 왕창 첫째 달에 만약에 단기채 발행을 많이 하는 재무부의 액션이 있다면은 아니면 그런 액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은 유동성은 지금보다 나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면은 아마 전저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상단인데 아까 펀더멘털적으로 IT 이런 게 받쳐줘야지 2,700 또는 2,600 후반까지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 좀 힘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누구든지 요즘 텔레비 틀면 가장 좋은 게 화장품이라 얘기할 겁니다. 화장품. 화장품이 넘버가 딱딱 나오고 한 열흘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 넘버 보고 사면은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그게 15% 20%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고요. 네. 제약바이오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누가 되든 대통령도 관계없으니까 제약바이오 좋은데 제약바이오가 주요 이벤트가 아까 생물보안 포함해서 무슨 종양학회 네. 이런 것들 지나면서는 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금투세가 연기가 확실히 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중소 종목이 조금 단기 랠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